평양 상공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를 호위하던 최정예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역자의 삼족을 멸하라. 보위부가 발광하며 모든 국경을 봉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도 5,000m 상공에서 벌어진 추격전, 미사일이 발사되고 무전기에서는 즉시 귀환하라, 격추한다는 명령이 울려 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들고 온 기밀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체제 최상층의 신분을 버리고 목숨을 건 그가 폭로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남한 땅에 불시착하며 전한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극적인 귀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고도 5,000m 상공, 연료 게이지는 빨간불을 켰고 제 손은 조종관을 쥔 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2대의 전투기가 저를 추격했고 미사일 경고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급선회, 플레어 방출, 제 몸이 중력에 짓눌렸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쪽 관제탑에 교신을 시도한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가족은 삼족이 멸해질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저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중심부, 그것도 간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었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을 기다리며 줄을 설 때 저희 집 식탁에는 쌀밥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소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당에서 특별히 선발된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저는 항상 우등생이었습니다. 17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일성 비행종합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를 하늘에서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학에서의 4년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비행 이론을 공부하고 시뮬레이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꿈이었으니까요. 졸업할 때 저는 전체 수석으로 배지를 받았고 교관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는 장군님을 지킬 자격이 있어. 21살, 저는 공군 특수비행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전용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공군에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제 가슴에는 특수임무 배지가 달렸고 제 비행복에는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붉은 완장이 채워졌습니다. 첫 호위 비행을 나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평양의 불빛, 그 위를 비행하는 전용기,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제 전투기. 무전기로 들리는 관제탑의 지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호위기 2, 위치 정상, 경로 이상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체제가 저를 믿어주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활주로 옆 경납고 근처에서 정비병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같은 공군기지 안에서 저는 특별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굶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심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100회가 넘는 호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베테랑 조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상부에서도 신뢰받는 위치였습니다. 2022년 5월 청천작전이라는 특수 임무가 하달되었습니다. 동해 상공에서 미국과 남조선 연합훈련을 감시하는 임무였습니다. 단독 비행이었고 무전 교신은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고도 7,000m, 동해 상공이었습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무전기는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헤드셋에서 낯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의 노래 시간입니다. 처음엔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고 놀랍게도 한국어였습니다. 남한의 대북 방송이 제 전투기 주파수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에 계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에 계신 어머니를 찾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듣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진실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2019년 탈북해서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언젠가 자유로운 이곳에 오실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딸이 어머니를 찾는 절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한 사람들을 미제의 앞잡이로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 목소리는 악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원하는 것을 먹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었나요? 제가 의심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나요? 기지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방송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청천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고도, 같은 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 주파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통일의 노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방송이 진실이라면, 만약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린 의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2022년 8월, 기지 전체가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 앞에서 한 명의 조종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제 동기였던 박철민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당 반혁명 사상 유포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 반역자는 남조선 괴뢰 방송을 청취하고 동료들에게 불순한 사상을 퍼뜨렸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조선 방송. 저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철민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 언젠가 제가 그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저도 저렇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처럼 제 가족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 죄가 되는가? 왜 다른 세상을 궁금해하면 죽어야 하는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탈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최고 기밀을 다루는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외출조차 보고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땅에서 남쪽으로 가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뢰밭, 철책, 감시 초소들이 빈틈없이 국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조종하는 전투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평소보다 더 모범적인 군인이 되었습니다. 당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성 맹세를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 임무 때마다 남쪽 방향의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고도에서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지, 어느 경로로 가야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지, 연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이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계획을 눈치채신다면 어머니도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기에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단독 순찰 임무였습니다. 동해 상공, 청천 작전과 동일한 경로였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출격 전날 밤, 저는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편지는 찢어버렸습니다. 누가 발견한다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죽을 각오로 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오전 10시.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호위기 2, 이륙 허가. 청천 작전 개시. 호위기 2, 이륙.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고 전투기는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기수가 들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하늘이었습니다. 고도 3,000m, 5,000m, 7,000m. 계획대로 상승했습니다. 동해 상공에 도달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였습니다. 관제탑, 호위기 2, 레이더 이상 징후 포착. 남쪽 방향 이동하여 확인하겠습니다. 호위기 2, 대기. 지시 없이 경로 변경 불가. 관제탑, 신호 불량. 재송신 요청. 저는 무전기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방향, 남이 38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호위기 2, 즉시 응답하라. 경로 이탈 확인, 즉시 귀환 명령.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마하 1.5, 음속으로 남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긴급, 호위기 2 반역 행위. 모든 전투기 긴급 출격, 격추 명령. 격추 명령. 제가 예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뒤에서 2개의 광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추격기였습니다. 반역자, 즉시 귀환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저는 무전기를 완전히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삐삐삐삐.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발사한 것입니다.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중력이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플레어를 방출했습니다. 붉은 섬광이 하늘에 퍼졌고 미사일은 플레어를 추적하며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다시 회피 기동, 다시 플레어. 연료 게이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이를 악물고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선이 나타났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북위 38도선, 자유와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주파수를 잡았습니다. 남한 관제탑이었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이곳은 대한민국 공군 관제탑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한민국 관제탑. 저는 북한 공군 소속입니다. 귀순하겠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한지연 중위입니다. 침착하십시오.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와 연료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지연. 통일의 노래의 그 지연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딸이었습니다. 연료. 부족합니다. 취역기.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위 38도 돌파하십시오. 우리 전투기가 엄호하겠습니다.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추격기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공군 기지까지 5분 거리입니다. 한지연 중위의 침착한 목소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 엔진 출력 저하. 기지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침착하십시오. 비상활주로로 안내하겠습니다. 정면 3시 방향 6km.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봤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습니다. 고도를 낮추십시오.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기술을 내렸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도 1000m, 500m, 200m.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전투기는 활공하듯 내려갔습니다. 활주로까지 200m, 100m. 바퀴를 내렸습니다. 가항. 충격과 함께 전투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 풀밭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기체가 요동쳤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군용 차량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군들이 총을 겨눈 채 전투기를 포위했습니다. 손 들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저는 두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투기에서 내렸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질 뻔한 저를 군인 2명이 붙잡았습니다. 포박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받아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차량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도로, 즐비한 건물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가 평범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감시받지 않고 기지 안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정보부 요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박중령이라는 사람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밝히시오. 북한 공군 특수비행대대. 대위. 왜 귀순했는가?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 당신은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 아닌가? 간부 집안 출신의 김정은, 전용기 호위 임무까지. 그런 사람이 자유를 원해.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당신이 진짜 귀순자라는 증거 말이오. 저는 가슴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군인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전투기 블랙박스 데이터입니다. 지난 3년간의 비행 기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의 이동 경로, 군사 기밀, 작전명,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박중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고, 저는 지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했고,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군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에는 중위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관제 담당 한지연 중위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들었던, 저를 안전하게 안내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통일의 노래에서 어머니를 찾던 바로 그 지연이었습니다. 당신이. 네. 당신을 안내한 사람이 접니다.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순 일주일 후 박중령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당신 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태성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공군은 저에게 특별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비행 시뮬레이터 교관이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젊은 조종사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간 날, 생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태성 교관입니다. 여러분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도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말할지,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생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지연 중위와는 종종 만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통일의 노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미 한국에 온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2024년 공군 창설 기념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수천 명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권, 명예, 안락함. 하지만 그것은 세장 속의 안락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날았던 그날, 저는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자유롭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휴일에는 시장에 갑니다. 수백 가지 물건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웃으며 장을 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평양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어머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체제를 버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북과 남을 가르는 선은 사람이 그은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선이 사라지는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로운 하늘을 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윈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역자의 어머니가 인민 앞에 사죄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역자가 일주일 내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반역자의 가족은 인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그것은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박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상한 일입니다. 북한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당신의 귀순이 남한의 조작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당신 어머니를 살려줄 겁니다. 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자유를,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진실을 택할 것인가,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지연 중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는 이해할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귀순이 조작이었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남한 정보기관에 협박당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합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영혼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북한 방송에서 제 발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어머니는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남한에 침투시킨 것입니다. 군은 격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박중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 무인기의 비행 패턴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가 레이더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무인기의 움직임, 고도 변화, 선회 패턴. 모두 제가 훈련받았던 북한 공군의 표준 전술이었습니다. 다음 선회는 북동쪽입니다. 5분 후에 고도 3,000m로 하강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제 예측대로 무인기는 북동쪽으로 선회했고 고도를 낮췄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명중. 무인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중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제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진실을 숨겼지만 제 존재가 이곳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공군 본부에서 정식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군은 저를 진정한 귀순자로 인정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태성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공군은 저에게 특별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비행 시뮬레이터 교관이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젊은 조종사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간 날 생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태성 교관입니다. 여러분과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도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말할지,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생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지연 중위와는 종종 만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통일의 노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미 한국에 온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2024년 공군 창설 기념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수천 명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권, 명예, 안락함. 하지만 그것은 세장 속의 안락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날았던 그날, 저는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자유롭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휴일에는 시장에 갑니다. 수백 가지 물건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웃으며 장을 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평양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어머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체제를 버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북과 남을 가르는 선은 사람이 그은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선이 사라지는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로운 하늘을 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